근데 명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배가 고픕니다. 중국에서 굶주림은 수십 년 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현재 소셜미디어에서 음식과 약품을 요구하는 외침은 폭증. 지금 음식이 떨어지고 있다. 장을 못 보고 있다. 그리고 난 너무 두렵다. 중국은 대단한 나라인 게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정말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중산층을 만든 나라가 없는데 지금 지금 뭔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난주 한 남성은 며칠 동안 먹지 않았다고 경찰에 신고한 통화가 온라인상에 바이럴 됐다고 하는데 경찰한테 그는 만약 내가 봉쇄령을 어기고 체포가 되면 콩밥을 적어도 먹을 수 있냐라고 물었어요. 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경찰은 근데 우리도 밖에서 식품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답했다고. 아, 이거 약간 슬프면서 이 대답도 약간 슬픈데요. 봉쇄로 인한 지금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지금 이 통화 내용만으로도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은 상하이 봉쇄령은 하루 전날에 말을 했어요. 하루 전날에. 그 전에 소문이 돌았어요. 위챗이나 이런 데서. 봉쇄령 내려진다고. 근데 그게 또 온라인에서 삭제됐는데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루 전에 내리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부분 마트는 문을 닫았었고 이미 열려있는 곳은 텅텅 비어있었음. 타 지역으로부터 부분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서 공급이 지금 어려운 지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물차 운전자들은 상하이에 진입하려면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보여야 했고 일부 운전자들은 검역에 걸릴 것을 우려해 상하이로 돌아가는 물품 수송을 기피하고 있다고 전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완전 지금 상하이는 고립된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그래서 전쟁 아닌 전쟁 중이에요. 주민들은 새로운 식품이 나오자마자 그것을 낚아채기 위해 배달앱을 휙휙 두드리고 있어요. 올리면 바로 품절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아주 그 기똥찬 기기를 이용해서 온라인 구매를 하고 있다는데 So, to feed themselves, some people are getting up as early as 6 a.m. to place an order on grocery delivery apps, at a time when supplies are more likely to be available. 加油，老公，加油，加油，加油！ This man's wife recorded him using a massage gun to help him more quickly hit the pay button to get his order through before others. 구매 빨리 하려고 이렇게 다다다다닥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뭐 이런 걸로도 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하이 북부에 갇힌 한 프로그래머는 2대의 스마트폰과 PC에서 24시간 메이투안 중국의 배민 쿠팡의 앱을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와우.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써야 돼요. 이런 힘든 시기에는 이렇게 머리를 굴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친구분은 감자 7개, 양파 7개, 토마토 4개, 무 3개, 배추 1개, 고기 한 개? 한 개겠죠? 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보여주며 우리는 반달 동안 갇혀 있었고 그들이 우리에게 준 것은 이것뿐이었다고요. 여기에 6명이 있대요. 6명에서 이걸 나눠 먹었다고 해요. 한 2주 동안.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쓰겠죠. 심각합니다. 심각해. 도시의 빡센 코로나 봉쇄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조달하는 것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투쟁으로 만들었다. 결국 상하이 주민들은 물물 교환에 의존하게 됐고 이웃의 아이스크림을 야채로 이웃의 와인을 케이크로 교환하기 시작했다는데 우유를 파랑 계란 2개 구글에서 물물 교환을 쳤는데 이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물고기와 바꿉시다. 전 과일이 필요해요. 난 토끼가 필요한데 쌀로 물건을 바꿔서 하세요. 우와 좋아요. 아니 위챗페이 뭐 알리페이 메이투안 핀도도 뭐 디디 JD.com 아니 이런 나라 아니었어요? 물물 교환은 이런 사진이랑 그림이 나오고 이런 인물들이 하는 거였는데 어떻게 아니 원래 중국은 글로벌 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중국 상하이 2016년 미국 혁신기업 빈자리 중국이 채운다 한국은 제자리 2018년 중국은 실리콘밸리를 능가할 수 있을까 2018년 근데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와
그래서 블룸버그 기사를 좀 보면 물물 교환은 부족 현상이 널리 퍼지면서 많은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고. 네, 미용사 케빈 리는 그와 3명의 룸메이트들이 음식이 부족하기 시작한 후 이웃들과 거래하기 시작했다고. 봉쇄 전 휴지를 많이 샀으며 자신의 아파트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의 위챗 단체 룸에서 휴지랑 음식 교환이요. 되도록이면 라면과 바꾸고 싶어요 라고 말했고 5분 안에 3명의 다른 이웃들이 소고기의 맛에서 매운 스차 맛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라면들이 답장을 오고 했다고요. 이야, 뭐 어떻게든 뭐 배고프니까 뭐 어떻게든 이렇게 물물 교환이라도 해야죠. 봉쇄 기간 동안 특히 많이 찾는 식품으로는 공급 차질과 수요 급증으로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신선한 과일과 야채라고 해요. 12개월 된 아기를 둔 투자 매니저인 아만다 우 씨는 최근 봉쇄 전에 대량으로 구입한 아기 분유 중 3통을 야채와 요구르트로 교환했다고요. 저한테 야채와 요구르트가 필요한지 물었고 지난 이틀 동안 신선한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 흥분했어요. 나중에 분유 2통을 또 식용유, 쌀, 돼지고기 대신하여 다른 엄마에게 보냈다고 전해져. 소규모 콘텐츠 제작 회사를 운영하는 스테프니 그는 햄과 맥주에서 과일과 디저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거래하고 있다고 말해.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 대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해요. 그 기사에서 읽어보면은 현찰을 주는 대신에 차라리 그냥 무료로 공짜로 나눠주는 게 오히려 기분이 낫다고 해요. 돈 거래는 안 한다고요. 중국에서 뭐 이런 와중에 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상하이에선. 몰랐던 이웃 공동체 의식. 자신의 건물에서 다른 사람들과 물물 교환을 하면서 최근에 집에서 만든 빵을 당근과 마늘로 교환을 했는데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코로나를 통해 말도 안 되는 경험들을 했지만 적어도 한 가지 행복한 일은 바로 이웃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해준 것. 그래도 이런 와중에 이런 따뜻함이 느껴지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오미크론 변종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중국 사람들은 상하이처럼 빡센 봉쇄에 갇힐 것을 두려워해 생필품을 집안에 비축하기 시작했대요. 이미 지역 택배 배달 시스템이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 봉쇄가 있건 없건 간에 마트 진열 때는 이미 텅텅 비어지고 있다고. 상하이처럼 봉쇄될라 식료품 사재기 대륙 확산.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사재기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웬만한 마트보다 물건이 더 많다는 댓글이죠. 근데 또 가만히 보면 이것도 어떤 나라가 생각나지 않나요? 아니 이건 어게인 2020 미국이 아닌가요? 16개 주 휴교령 생필품 사재기 코로나19에 무너지는 미국 일상. 이게 당신들이 말하던 정상 국가냐? 이란서 미국 사재기 조롱 2020년. 네, 미국에서 코로나 초기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 다 기억하시죠? 중국에서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서로 약간 상황이 바뀌어지는 좀 되게 재밌는 시츄에이션인 것 같아요. 부자들도 못 피하는 굶주림. 상하이 봉쇄가 지속되면서 부유층까지 식량 구입에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해져. 캐티 슈, 메이토안, 용후이 슈퍼스토어, 딩동 마이카이 등 식료품 사업에 투자한 중국 최고의 벤처 투자가 중 한 명인 그가 빵과 우유를 얻기 위해 위챗 그룹 채팅방으로 눈을 돌렸다고. 이분이 운영하는 자산액만 3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재산도 수천억 원 되지 않을까요? 수조 원, 많으면 수조 원. 근데 이분도 채팅 방송에서 우유랑 빵 구한다고 했나. 이야, 무슨 일인가 지금. 상하이시는 지금 최근 며칠 동안 식량 지원을 강화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계란, 우유, 야채, 고기를 받아갔다는데 대충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시에서 너무 신기한 게 봉쇄령 있고 나서 2,500만 명 시민한테 이런 걸 다 배달을 했대요. 와, 그거 보면 역시 만리장성 대륙이다. 진짜 대륙의 힘이 이런 거다. 근데 이거 몇 번 하고 이제 못 하거나 아니면 음식이 지금 봐도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뭐 한 명이 살아도 솔직히 이런 건 부족하잖아요. 도시의 일부 지역은 그것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고 배달 앱들은 배달원 또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식료품을 구하려는 수요 급증을 현실적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지금 배달원들도 집에서 격리되어 있어서 배달원도 못 나가니까 지금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중국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웃들과 그룹 바잉. Some residents have teamed up with neighbors to buy in bulk.
We've got over 150 parcels in here. We ordered for the whole building again. 거주 단지에 속한 위챗 그룹을 통해 대량 구매와 유통을 조율하는 그룹 혹은 커뮤니티 바잉 증가를 촉발했음. 생산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파머 그 농장에서 그 소비자가 직접 연락이 닿아 벌크로 구매하는 방식을 채택했고요. 단지에 배달 오면 그 주민 대표가 그 채팅방장이죠. 나서서 주민들에게 그 배달 온 거를 전달하는 거죠. 이 커뮤니티 바잉 구매 방식은 중국의 대표 테크 기업인 핀도어가 엄청 대중화를 시켰어요. 재밌는 거는 이 핀도어의 메인 시장은 상해 같은 일성 도시가 아니었고 2성, 3성, 4성 좀 가격에 민감한 좀 소득 계층이 낮은 소비자가 대부분이에요. 핀도어의 고객이. 근데 지금 그 잘 사는 중국 최고의 부자 도시인 상해가 핀도어에 지금 그룹 바잉하고 있다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네, 에너지 컨설턴트 데이비드 피셔먼은 자신과 이웃 60명을 위해 4,200위안 하나로 약 80여만 원 어치 빵을 구매했고요. 그는 다른 그룹 바잉 3군데에 속해 있으며 지역 주민위원회에서 약속한 우유뿐만 아니라 대량 주문한 야채와 돼지고기가 배달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그룹 바잉은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이것마저 수요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마저도 배달원이 없고 그래서 지금 배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지역주민위원회에 제가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한 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룹 바잉은 봉쇄 기간 동안 사람들이 충분한 음식을 먹고 장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 하나인데 번개같이 빠른 채팅 앱에 의존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을 불리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앱 모르는 어르신들은 이 그룹 바잉에 참여하기도 어려워요. 우리 카톡 단톡방처럼 엄청난 메시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그 주문을 못 넣어요. 그리고 어르신분들이 그걸 어떻게 빨리 읽겠어요. 젊은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것도 영상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 And it's group buying. And basically, I added myself 지금 보세요. to some 이렇게 올라오는 거 WeChat 이거 어떻게 groups that 따라가요? are buying food. And someone will say, "Hey, I can get access to 100 cartons of milk. But we need enough people to buy 100 cartons. So I might say, I'll buy 2 or 3, and then I'll pay him the money, and he'll sort it out." Group buying puts some people at a disadvantage, especially the elderly who are less technologically savvy. Not only do they need to own a smartphone, but they need to know how to use the WeChat app and then be able to skim through hundreds of messages quickly in order to beat out their neighbors in buying food. 네, 그래서 지금 말한 게 노인분들은 일단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위챗 앱을 켜서 그 자기에 속한 그룹 채팅에 들어가서 그 많은 초당 20개씩 올라오는 메시지를 하루 종일 보고 있고 거기에 주문을 넣어야 되고 과연 이게 가능한지 참 이렇게 소외되는 계층이 있는데 과연 시주석에 그 사람이 먼저다? 네. 생명을 우선시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상하이 시민들이 뿔났어요. 순춘란 중국 부총리 이분이 중국 코로나 대책 책임자예요. 이분이 상하이를 방문했을 때 주민들은 그녀에게 먹을 음식이 없어요.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다. 라고 외쳤다고 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거 아파트 단지에서 요분이 순춘란이고 요분이 리창인데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막 찍고 있었어요. 영상. 그래서 아파트에서 막 우리는 먹고 싶다. 우리는 일하고 싶다. 막 우리는 자유로워한다. 막 외친 거예요. 되게 흔치 않은 일이죠. 네, 중국에서는.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분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상해 지역 정부가 이 전체 봉쇄 정책을 담당하고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는 중앙 정부에서 이분을 파견해서 내려보냈어요. 4월 초에. 이분이 내려오고 나서부터 중앙 정부가 지금 모든 걸 관리하고 있다는 설이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일 못해? 너 왜 일 그따위로 해? 그래서 이분이 지금 깨갱하고 있다고 해요. 봉쇄에 따른 코로나 조치의 시행은 지역사회의 눈과 귀인 풀뿌리 지역주민위원회로 넘겨졌다고 해요. 대표위원은 그 지역 출신의 은퇴한 공무원분들이 많다고요. 나이 드신 분. 이들은 공산당 소속으로 본인이 사는 동네 단지 주민 대표가 되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풀뿌리 감시와 봉쇄 정책 집행의 중추 역할을 하는 각 동네 커뮤니티의 당위원회다. 우리나라 치면 아파트 단지 그 동 대표, 단지 대표 이분들이 그 실질적으로 그 정부의 지금 코디네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나서서 다 주민분들 데리고 검사 받게 하고 음식 나눠주게 하고 하여튼 중간에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그런 분들이 공산당 소속이라고 해요.
참 신기하죠.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는 봉쇄 기간 동안 주민들을 관리하면서 끔찍한 경험을 겪은 동네 위원회 위원들로부터 나온 증언이고, 이분이 사직서를 내면서 그 뭐라고 썼냐면, 너무 그 피로 누적과 바이러스를 오히려 퍼뜨리는 무분별한 코로나 검사 프로토콜,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명령만 내리는 고위급 간부들, 잔혹한 외부 격리에 처한 주민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최악은 이 고통의 끝이 언제 끝날지 전혀 안 보인다고 말하면서, 봉쇄를 시행하는 과정은 수십 년간 잘 살게 된 상하이 중산층의 충성심을 얻은 중국 공산당의 능수능란한 모습이 아니었다. 월요일 정부는 시민들 분노를 인식한 듯 지난 2주 동안 코로나 양성 사례가 없는 주택 단지들에 대한 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칭찬받던 그 공산당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제로 코로나 정책은 봉쇄를 가하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강요했죠.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코로나로 죽은 거의 100만 명의 미국인들보다 덜 자유한 것일까?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은 자국민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보호한 반면 중국의 지도자들은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했다고 주장해요. 중국은 그런 패배주의적이고 다윈적인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며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이러면서 이제 중국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를 했죠. 사람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중국, 시진핑. 중국 지도부는 중국 체제의 분명한 우월성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가 현재 생명을 구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말해요.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코로나로 5,000명 미만이 사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스탠스는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공화당이나 민주당 사람들끼리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정당한 건지에 대해서부터 지금 공화당 지지자들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인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국민들을 위해 최선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좀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 미국은 저러고 있는데. 그리고 유럽이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너네는 과거 식민지랑 노예 무역을 통해 그 위에 이제 번영을 구축한 대륙인데 너네가 뭔데 우리에게 인권에 대해서 강의를 하냐. 지금 중국은 이런 스탠스거든요.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이 생명을 구하는 건데, 사람이 우선시되고 생명을 우선시하는 건데, 니네 미국과 유럽은 우리한테 뭘 지금 지적하냐. 좀 재밌는 건 중국의 80세 이상 노인 백신 접종률이 50%에 그치고 있어요. 지금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왜 중국 노인분들은 백신 안 맞았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방 효과 낮아도 자국 백신만 고집하는 중국, 화이자 왜 안 쓸까? 미국 백신 왜 안 쓸까? 자존심 탓 오미크론 나온 중국, 서구 백신 5개월째 승인 안 하고 있어요. 목요일 코로나가 대유행할 경우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는 기사를 실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가 노인분들이 지금 많은 사망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왜 노인분들이 왜 접종률이 이렇게 낮은지 몰라요. 정확한 이유를 몰라요. 의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하여튼 이거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른다고 해요. 자, 이러한 정치적 배경은 현재 중국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잠재적으로 중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빡센 봉쇄로 타격받는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확진자와 더 많은 사망자를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가면 결국 이전 정책이 옳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셈이 되고, 시민들은 중국 지도부의 방향성과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도록 허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절대 노노노죠. 의심하면 안 되죠. 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중국이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유사한 전체주의적 피드백 루프에 빠져 있다. 시 주석 주변 관리들은 그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기가 두렵다고. 푸틴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그 상황이 안 좋은 걸 지금 푸틴한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걸로 지금 많이들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압박을 받으면 더블 다운, 더 완강히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의 심리를 보자면 제로 코로나를 더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중국에서는 내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미국이랑 유럽 이런 미디어에서 상해의 이런 모습을 계속 영상으로 내보내고, 그 미국에 사는 분들, 뭐 유럽에 사는 분들, 뭐 한국에 사는 저를 포함해서 중국 왜 저러지? 중국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저게 나라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역시 중국이야. 역시 중국.
이런 게 중국 내부에서는 아니 우리는 사람을 위해 생명을 우선시하는 나라인데 쟤네들은 우리 이상하게 보네. 그러니까 적대감이 생기는 거죠. 1차적으로.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역시 우리는 이 외부 세계와 우리를 단절시키고 우리가 자립해야 된다 라는 그 심리가 더 빡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더 부추기면서 내부적으로 부추기면서 민족주의, 국가주의적 이 바람이 거세게 더 불 수도 있어요. 그 바람을 계속 타고 이게 결국 행하는 곳은 대만일 가능성이 높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또 내러티브를 계속 또 풀고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지금 배경이 있다는 걸 알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상하이 시민들의 불만은 코로나 제로 정책이 아니라 주먹구구식 이행에 대한 것.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팟캐스트 통해서 지금 현재 상해에서 지금 이 기근을 겪고 있는 그 어떤 기자분 이야기 들어보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는 거는 이해는 간대요. 근데 지금 문제가 이거 임플리멘테이션 이걸 어떻게 시행했는지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대요. 이렇게 시행했으면 안 됐다고.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불만이 많지 봉쇄하기 전날에 이걸 발표했었고 봉쇄가 4일 하고 또 4일 하고 끝나는 줄 알고 다들 있어서 4일 어치의 식량만 다 준비했었고 제로 코로나 하는 거는 이해가 간대요. 왜냐하면 상해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정도로 되게 정상 생활을 하고 마스크도 안 끼고 다니고 그렇게 살아왔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제로 코로나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오케이 하나 근데 이거를 이딴 식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했다고 해서 정말 다들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 상하이는 자유화 현대화 국제화로 인해 중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였는데 어리석은 한 정책이 너무 많은 생명을 해치는 곳으로 바뀌었다. 딱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어리석은 한 정책이 너무 많은 지금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SNS 사용자들은 웨이보와 위챗에서 개인의 반항 행위와 자살에 대한 보도를 퍼뜨렸고 검열관들은 정부의 위법 행위에 대해 일부 게시물을 빨리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관리들은 상하이 시민들이 락다운된 후 생활 상태와 식량 부족에 대한 불평 불만이 폭발하자 상하이 주민들에게 온라인에서 말하는 내용에 대해 경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특히 눈에 띄는 불만 표시로 하나는 뮤지컬 레미즈라블의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에 공유 링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가끔 사람들은 이 노래를 필요로 하고 이것은 몇몇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모사하는지를 보자. 레미즈라블 아시는 분들은 알겠죠.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 분노에 찬 사람들의 외침이 하면서 이 레미제블에 있는 씬인데 되게 재밌죠. 노래는 대놓고는 못하지만 이 노래 링크가 SNS에서 증가하는 게 보이고 있다는 거. 간접적으로 이렇게 반항의 표시를 중국에서도 해요. 이런 식으로 대놓고는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되게 교묘하게 그런 지금 중국 이번 그 봉쇄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불만을 표시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에 이건 약간 정신 나간 좋게 말하면 이렇게 정신 승리하자는 아까 시진핑 주석이 말한 대로 끈기는 승리한다 막 이딴 식으로 말하는 거 예전에 중국에서는 가능했을지 몰라요. 참으라고 하는 건. 근데 지금 옛날이랑 지금 현재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정신 승리하라는 정책이 옛날에는 다들 못 살았을 때는 가능했을지를 몰라요. 문화혁명 때 다들 막 때려잡자. 뭐 지식인층 선생님들 교수들 이런 분들 다 때려잡자. 사회를 뒤바꿔보자. 좀 정신 나간 사태가 있었는데 어쩌면 그런 시대에서 사람들이 다 막 거기에 홀려 빠져드는 거는 어쩌면 다들 뭔가 사회를 바꿔보고 싶었던 그런 순수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좀 이상하게 완전 이상하게 왜곡됐죠. 근데 그때는 다들 못 살았으니까는 그런 게 가능했었다고 생각하고 또 예전에 막 그 참새 잡자는 막 그런 운동도 펼쳤거든요. 참새 잡고 모기 잡고 막 쥐 잡고 그 농사분들 힘들게 한다고 그런 것들이 벼를 맺고 하니까는 농사가 안 되니까 막 그러니까 다들 거기에 막 모태동에 홀려갖고 거기에 막 과담하고 했는데 그때도 그 50년대 60년대도 다들 못 살아서 가능했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해 같은 나라 아까도 말했지만 중국 최고 1위 도시고 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서울이랑 비슷할 거예요 아마. 부동산 가격도 서울만큼 비싸고요. 잘 살게 된 중국에서 끈기는 승리다, 정신 승리하라는 이런 요구는 중국이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여서 상해 분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되게 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